예. 왜 앞 단서 있냐 묻자 한동훈 장관의 말과 행신동 1082 땅 아십니까? 1082번지 아십니까? 라는 원희룡 장관의 말까지 저희가 준비한 3위와 4위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은 야당의 의혹제기 때문이라는 원희룡 장관의 말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관련을 밝히라는 민주당이 꽤 오랫동안 충돌해 왔었습니다. 그게 오늘 국회에서 제대로 맞붙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법사위에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먼저 불이 붙었습니다. 공정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건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됩니까?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범계가 아니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전후 사정 관계없이 화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티격태격하는 모습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직 장관과 현직 장관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난 저는 그 공방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게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판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물었는데 저는 단순한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아하. 그게 왜 그러냐면 예. 판결에 대해서 상권 분립이 엄연한 나라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논평을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논평하기가 어렵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또 물고 늘어져서 또 다른 공세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자 이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특유의 이제 뭐 아주 그 상세한 분야로 들어가서 이제 역공, 반격 뭐 이런 걸 한 것이 아닌가 소위 한동훈식 화법으로 역공을 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뭐 누구한테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사실은 저런 공방을 주고받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칠까? 뭐 무슨 진짜 뭐 싸움 그것도 아주 뭐 수준 높은 싸움처럼 비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굉장히 아쉬운 공방 장면이었습니다. 그 법사위 화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는 이랬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물은 게 아니고 윤 대통령 장모건 물었는데 왜 이자로 대답하냐? 훈계 들으러 온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왜 훈계하냐?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 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장관이 반말을 하지 말아주셔야 이렇게 공방이 좀 이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이 두 사람의 공방, 물론 뭐 건건이 한동훈 장관이 판정승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좀 악연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국회 이 상임위 석상에서도 여러 번 저런 장면이 비슷한 게 있었고 또 이 박범계 의원이 이 라디오 방송 같은 데 가서 자꾸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왜 자기 앞에서 안 하고 라디오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면전에서 해달라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신경전이 좀 계속 이어져 왔었죠. 두 분이 이제 직전 법무부 장관과 현임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장면 나온다는 것 아까 우리 최병무 편집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상황에서 볼 땐 박범계 장관이 자꾸 한동훈 장관한테 표현이 좀 그런데 도발을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에 대해서 뭔가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바로 후임이 하니까. 물론 정권이 다르니까요. 그런 차원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뭐 마음이야 공격을 하고 싶겠지만 조금 더 다른 세련된 방법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판정할 것 같다. 전략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의 악연 얘기가 잠시 화면에도 지나갔는데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나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꽃바구니 엄청 많이 받았다. 민원실로 배달이 됐다. 사진 찍으러 일부러 도열시킨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추미애 장관도 과거에 이랬었는데 바로 또 부메랑이 됐고 두 사람의 악연 또 하나 있잖아요. 화면을 좀 바꿔봤을 때 그 한동훈 장관의 마음은 이미 여의도 밭에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아까 윤석 대변인께 말씀하셨다시피 박범계 장관 언론 인터뷰 말고 내가 있을 때 말하면 설명할 것이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또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또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 바로 법사위원으로 가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공방 시작도 뭐 이런 얘기 좀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바로 이제 장관 타이틀을 벗고 법사위원으로 온 것도 좀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자기 후임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게 되니까 장관 때 했던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또 말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움직임이 좀 적다, 박범계 장관이. 그래서 감성을 앞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야당이니까요,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격은 더 날카롭고 세련돼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토위가 아니라 국토교통위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양평 고속도로 논란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늘 좀 나왔거든요. 그 화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은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처가에 29필지 무려 4만 평방미터에 변경된 강상면 동점을 기준으로 해서 5km 이내 그 많은 필지가 있고 무려 800억대 그런 분양 이익을 냈다고 하는 보도들이 하나둘씩 있고,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개탄해하는, 왜 개탄해하겠어요? 그 당시에 여주지청이 기소를 한 안목과장, 도로과장이 현 양평군수가 취임한 뒤 그가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고, 이 사람이 강상면 동점 변경안에 결재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 그럼 장관은 인과관계 없고, 인과관계 없다는 얘기는 혐의가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왜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권의 아니요. 편을 드는 겁니까? 자, 국민의 편을 위원님, 드세요. 국민의 편을.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이건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있었다는 느낌으로 단서라도 말을 있어야 한다고요?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느낌으로 말한다고요? 위원님, 그럼 어떤 외압이 한동훈 있었다는 장관 내가 단서가 느낌으로 있습니까? 말하는 걸로 들립니까 지금? 저 그렇게 들립니다. 위원님, 어떤 그 관련해 가지고 공직적인 어떤 외압이 있었다든가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인과관계 있는 뭐 단서라도 희미한 거라도 있으세요? 말씀해 보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나 했어요? 아니 제가 모를 거라 그러면 왜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저는 보도가 나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 제기된 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제가 알아볼 위치에 특수당 있지 5개, 않습니다. 20개. 저희 제작진도 편집하다가 뺄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한 장관 얘기는 이거예요. 외압이나 이 양평 고속도로 논란 변경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단서 있냐, 이렇게 박 장관에게 되물었네요. 일단 이제 그 법무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수사로 검찰로 넘어간 것도 아닌데 법무부 질의에서 관계 양평 고속도로를 묻는 게 이게 맞는지, 국회의원이 이제 질의할 때는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걸 소관 상임위 범위 내에서 예. 질문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양평 고속도로를 법사위에서 계속 이 법무부 장관한테 묻는 게 부적절하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사 단서, 명백하게 수사 단서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 안 하면 물론 이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무슨 단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송영길 대표 돈봉투다. 이렇다면 이게 그 이정건 씨 녹취록이라든지 수많은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게 코인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거래 내역에는 의심 가는 정황이 많이 있잖아요. 물증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화영 의원의 대북 송금도 국정원의 문건이나 직원이나 여러 가지 게 북한의 영수증이라든지 예. 물증이 많잖아요. 이럴 때는 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평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일가 쪽에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녹취록이나 뭐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인수위 때부터 뭐 직권으로 변경해라 이런 요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지금 이게 7년 동안 다 공개했는데 민주당 군수나 정권에서 다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박범계 그래도 장관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공무원 한 명 승진했다고 이게 단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억지 논리 아닙니까? 예. 저는 아주 이게 그
법사위의 범위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단서도 전혀 없는데 촉구하는 거 이거는 이게 억지 논리라 봅니다. 단서도 뭐 아주 기초적인 수준 혹은 뭐 아주 기초적인 의혹 제기 수준인데다가 이걸 왜 국토위도 아닌 법사에서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현 의원이 묻느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법사위에서 당연히 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특별감찰관이 없잖아요. 민정수석실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예. 대통령 처가라든가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지금 담당이 없어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그 양평 공흥지구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거기에 개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됐고 그리고 개발 부담금이 0원이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특혜를 누가 줬냐? 그래서 이게 지금 양평군에 있는 공무원 3명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특혜를 준 사람이 기소가 됐으면 특혜를 받은 김건희 여사 처가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는 한다는 얘기만 있지 예. 뭐 압수수색이 됐다거나 뭐 기소가 됐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증거 수사의 단초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서 증거 있냐라고 하면 대통령 처가 문제는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뭐 수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는 검찰로서 특별감찰관이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사건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라는 이수근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근데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한 장관에게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냐 했더니 내가 모를 거라 그러면 왜 질문하냐? 알아볼 위치에 있지 않다. 뭐 통상적인 질문은 글쎄요. 뭐 법사위가 여러 가지 그 관할을 한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냐라는 박범계 의원의 질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특히 법무부 장관이 아마 박범계 전 장관은 그러니까 지휘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한 의혹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느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수사의 단서라는 거에 대한 시각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은 아니 무슨 단서가 있어야 뭐 알아보든지 뭐 지휘를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렇죠. 약간은 말싸움처럼 느껴지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지금 뭐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범죄정보수집과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검에. 그럼 이제 범죄정보라는 거를 알아보러 다녀요. 그게 뭐 인지수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고소고발 사건은 그냥 고소고발 들어온 대로 수사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범죄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범죄정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사의 단서로 삼지는 않아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내사 단계를 거치죠. 자, 이게 과연 범죄 정보로서 얼마나 우리가 수사할 만한 단서가 되느냐 이런 건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갔다는 주장이고 지금 그 박범계 전 장관은 그 정도까지 지금 갔다 이런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은 그건 느낌 외에 무슨 단서가 있느냐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그 뭐 단서까지 다 보고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잖아요. 지금은 현재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니까 관련해서는 아니 수사는 그러나 그렇지만, 만약에 어디 예. 검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아마 그 부분을 한동훈 장관한테 일정 부분 과정은 보고를 할 거예요. 아직 그 근데 아직 단계까지는 그 안 단계가 가는 아니니까 거잖아요. 한동훈 예. 장관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끊임없는 이 단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저 민주당 측 뭐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매체들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면 보다 더 깊이 있는 취재, 단서, 제보 그렇겠죠.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